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에 이란의 원유 저장고가 완전히 만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폐 탱크도 활용을 하고 철도까지 동원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란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트럼프는 이란에게 나한테 전화하라 라고 이제 배짱입니다. 이제 나한테 전화하라. 우리가 이제 파키스탄으로 가지 않겠다. 협상을 원한다면 나에게 전화하라. 미국 해상 봉쇄로 원유 수출길이 막힌 이란이 원유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조치를 동원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현직 이란 당국자들을 인용해서 미군이 이란 항구로 들어오는 비인 유조선을 차단하고 수출용 선박의 출항을 막으면서 이란 내 원유 저장 탱크가 가득 찼다고 밝혔습니다. 원유 감산을 피하기 위해 이미 유조선을 떠있는 창고로 활용 중이지만 이제는 이마저도 부족해 전례 없는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국자들은 이란의 남부 원유 생산 및 물류 거점인 아흐바즈와 아살루에 등지에서 컨테이너는 물론 상태가 불량해 버려졌던 폐 탱크까지 활용해서 원유를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송 방식에서도 수익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평소 기피하던 철도 운송까지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 석유수출연합 대변인은 이란이 철도를 이용해서 중국으로 원유를 수송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로 못 가니까 철도를 이용해서 중국으로 석유를 수출하려 하고 있다. 이란하고 중국하고 철도로 수출한다? 글쎄요. 그게 뭐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지 않던 방법을 쓴다는 게 금방 되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그게 운임비라든가 그런 것이 만만치 않을 건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갖다가 아예 원유를 싣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만든 배입니다. 그러니까 탱크를 이용해 가지고서 원유를 싣도록 만든 그런 배인데 철도가 그런 철도가 있나요? 그러면 또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런 것이 충분히 있을 리도 없고요. 그건 하는 얘기고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트럼프가 역봉쇄함으로써 확실히 이제 승기를 잡은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협상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끝내 어떤 타결이 안 되는 이유는 핵에 대해서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핵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란은 말이죠. 일단 핵 빼고서 타협하자. 호르무즈만 갖고 얘기하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호르무즈를 갖다가 풀어라 라고 미국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그걸 풀 이유가 없죠. 핵하고 맞바꾸려 하는데 이란은 핵하고는 맞바꾸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지금 협상이 안 될까요? 그건 이란의 강경파 지금 혁명 12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란 혁명 12대는 핵을 절대로 내놓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하나만 가지고서 트럼프한테 지금 바꾸자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신들의 호르무즈 해협 이 봉쇄를 푸는 것과 미국이 푸는 것을 바꾸자고 하는 식인데 그것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미국만 풀어달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또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 봉쇄한 것은 또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또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뭐 호구도 아니고 협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말이죠. 이렇게 될 경우 제가 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유전 그러니까 지금 원유를 생산하는 시설, 이 시설이 폭발될 수 있습니다. 폭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유 생산 시설이 가득 차가지고서 원유를 뽑아내지 못하면 여기서 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유를 뽑아내는 유전을 못 쓰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유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물정자를 써가지고 석유를 뽑아내는 시설을 유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아니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밭전자를 써가지고 그렇게 또 원유가 있는 곳을 갖다 유전이라고 말하는데 하여튼 간에 이 유정이 됐든 유전이 됐든 이것이 못 쓰게 되면은 앞으로 말이죠. 그걸 복구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란은 앞으로 오랜 동안 이 석유를 생산할 수 없게 되고 그것을 판매할 수 없게 돼서 나라 경제가 완전히 나락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급한 것은 이란이다. 트럼프는 하나도 급할 것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숨통은 뭐 튀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5월 달까지는 또 버틸 수 있는 그런 원유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미국에서 사오기도 하고 러시아에서 사오기도 하고 지금 또 카타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런 데를 강원 씨가 열심히 다니면서 나름대로 좀 확보를 하긴 했는가 본데 그러나 지금 또 한쪽으로는 불안한 게 뭐냐면 주사기 있죠. 이 주사기를 매점 매석했다고 그러면서 또 지금 수사를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점 매석을 한 것도 물론 잘못이겠지만 그만큼 또 품귀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매점 매석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걸 보면은 혹시 또 5월 대란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이제 이란의 전쟁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지금 트럼프는 확실하게 동맹에 대해서 찐 동맹과 가짜 동맹을 구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나토 국가들 중에서도 찐 그런 동맹 국가들과 그리고 또 가짜들을 구별하고 그리고 이 아시아에서도 말이죠. 과연 한국을 갖다가 찐 그런 동맹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걸 가짜로 봐야 될지 구별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러나 아주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 있는데 쿠팡 사태를 두고서 지금 안보 협의까지 안 되는 등 우성락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지금 쿠팡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껄끄러운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강경화가 들어왔습니다. 강경화가 지금 들어왔다는 것이 비공식적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강경화가 들어왔다는 말이 없는데 지금 비공식적으로 강경화가 들어온 이유가 무엇인지 강경화가 급히 들어와가지고 뭔가 미국의 분위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강경화가 뭘 받았습니까? 미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미 공화당 의원들 한 50명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죠. 그 편지가 뭡니까? 항의 서한이죠. 쿠팡에 대해서 그렇게 차별하지 말라는 항의 서한입니다. 근데 또 민주당에서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또 80여 명의 국회의원이 거꾸로 또 다시 항의 사안을 보낸다는 겁니다. 쿠팡 사태에 대해서 미국이 강경화에게 항의 사안을 보낸 그 점을 갖다가 다시 거꾸로 물고 늘어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항의 사안을 보낸다는 건데 글쎄요. 불을 꺼야 되는데 지금 또 우월 시기는 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내정 간섭이다 있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재명이 하는 대신에 지금 민주당이 총대를 메고 뭔가 미국과 싸우겠다. 이 쿠팡 사태에 대해서 물러나지 않겠다. 뭐 이런 그 스탠스를 가져가는 것 같은데 갈수록 어떤 외교관계가 꼬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강경화는 왜 들어왔을까요? 강경화가 들어왔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말이죠. 지금 TV라든지 이런 데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거든요. 물론 조금 일부 보도된 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작게 보도가 된다는 얘기는 이 강경화가 들어온 것이 뭔가 들어와 가지고서 소리 나지 않게 뭔가 조율하려고 들어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 측의 이 불이익을 전하기 위해서 강경화가 들어온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 미국은 전쟁을 끝내가고 있고 트럼프가 승리해 가고 있는데 한국은 갈수록 오히려 미국과 꼬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 후가 걱정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신영TV입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